이 경기는 2대2로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는데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경기 내용 면에서 요르단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은 이번 경기에서 다소 기력이 떨어진 듯한 인상을 줬는데요. 특히 요르단 선수들의 강력한 압박 전술이 우리 선수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요르단의 압박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파울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기회를 만들어가는 듯했지만 안타깝게도 박영호 선수는 압박 상황에서 힘과 중심을 잃어버리며 연속된 패스 미스와 실수를 범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의 공백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공격의 대부분이 사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기재 선수는 이전 경기들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조규정 선수는 결정적인 골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쳐 경기의 흐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팀은 중앙 미드필드의 중요성과 압박 상황에서의 더욱 침착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많은 팬들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한국팀의 공격 전술과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후반전에 교체되어 들어온 김태환 선수는 좋은 크로스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저하며 공격 속도를 떨어뜨렸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초반에 부상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에 들어서 골을 넣으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김민재였는데 요르단 선수들의 거친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팀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황희찬 선수의 빠른 발과 골 결정력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본 해외 팬들은 한국이 우승 후보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한국팀의 우승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이 경기는 많은 아시안컵 팬들 사이에서 최대 이변으로 간주되며 베트남 및 일본과의 경기보다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이번 경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우리 일본 팀이 결승 라운드에서 한국과 만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정말 우려되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고 나니 그 걱정이 조금 덜어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분명 대단한 선수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과 국내 리그 선수들 간의 조화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개별적인 능력은 확실히 뛰어나지만 축구는 개인의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호흡이 중요하니까요. 패스 미스가 많았던 것도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르단 팀에게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피파 랭킹이 낮다고 해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팀과의 무승부는 대단한 성과죠. 한국 팀의 조규성 선수도 주목받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경기력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렇게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한국 팀의 이번 경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대표팀의 최근 경기는 전략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컸어요. 특히 조규성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점이 의문스러웠죠. 손흥민 선수가 팀에 있는데 왜 그를 중심 공격수로 활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슈팅 능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여러 찬스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상황들을 놓쳤죠. 한국 대표팀의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본 한국 팀의 전술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요르단은 한국 팀에 대해 잘 분석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한국을 상대로 맞춤형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 확실히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요르단의 전략적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한국 대표팀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미드필더진의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며 팀의 패스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선수들이 여러 국가의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어 서로의 리듬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국 보르도, 일본 등 다양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호흡이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대표팀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팀으로서 하나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대회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율의 어려움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선수들 간의 호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중국 축구 팬의 댓글은 아시안컵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변들에 대한 관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요르단의 압박 위주 플레이가 한국 팀에게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국의 공격수들이 슈팅 기회를 낭비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패는 한국이 요르단을 이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무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번 아시안컵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변에 대해 언급하며 아시안컵이 매우 흥미로운 대회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이 일본과 비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이기는 등의 결과를 예로 들며 이라크가 일본을 이기고 레바논과 타지키스탄이 중국과 무승부를 거두는 등의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이번 대회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팬의 관찰은 아시안컵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경기들의 결과가 전통적인 축구 강호국들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 축구팀이 레바논, 타지키스탄과 무승부를 기록한 것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중국의 유명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에서는 중국 축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중국 축구의 실력을 과장하여 포장하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 결과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요르단과의 경기 결과에 대해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의 부재가 한국 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빠른 돌파와 골 결정력이 한국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내내 필드에서의 운영은 나쁘지 않았으나 결정적인 순간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한국 팀에게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경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강인과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영리한 플레이로 주목받는 반면 손흥민 선수는 빠른 돌파와 결정적인 슈팅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요르단의 강한 압박에 맞서 황희찬 선수의 드리블과 공격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가 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부상 없이 아시안컵을 무사히 마치고 우승을 거두기를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팀의 조화와 함께 각 선수의 개별적인 기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